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네이버에서 전기박사 운영하시면서 전기신문사 네이버 전기박사 신문사를 운영하신 우리 김종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또 LH에서 처장님과 서울본부에서 또 담당자분들 귀한 발걸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나머지 일일이 제가 소개는 못 드리지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 앞에 선보일 기술은 최근에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하느냐, 그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ESG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온실가스 분야에서 전기 쪽에서도 변압기 쪽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기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력 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압기입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장치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변압기가 단순하게 전압을 공급하는, 소비자가 유저가 필요한 전압을 공급하는 장치로만 기능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변압기 기술도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신기술들이 출시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변압기도 그러한 제품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하면은 변압기 고유 기능을 가지면서 고주파 감소 기능을 갖는 그런 변압기를 하이브리드 변압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설치할 경우에 최근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 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 설비로 정부의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한 감축 지원 설비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발표 순서는 하이브리드 변압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두 번째는 지원 혜택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들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변압기 제안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제안하는 목적은 탄소 감축과 이를 통해서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이러한 변압기를 설치하고 싶은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투자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하이브리드 변압기에 대한 도입 설치 부분입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투자비도 아끼면서 에너지 전략과 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효율 변압기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변압기 설치할 경우에 에너지 전략, 또 유지 관리 비용 절감, 궁극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통한 탄소 중립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하고 현재 전력 환경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 또 수소 자동차처럼 트렌드가 변한 것처럼 전력 설비에서도 최근에는 조명은 LED,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인버터 증가, 기타 자동화 설비, 엘리베이터나 전동기들 자동화 제어를 하게 되고, 심지어 가스레인지보다 인덕션이 많이 쓰고 있는 이러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설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하모닉이라고 하는 고주파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모닉이 뭐냐? 우리가 전기의 주파수가 60Hz입니다. 전기의 길이 60Hz인데 그러한 전기의 길을 흐트러지는 게 하모닉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기의 흐름을 왜곡을 시키게 되면 전력 품질이 악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전기 설비의 효율 감소는 물론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전력 사용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주파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고주파 필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12펄스, 18펄스, 24펄스 하이펄스에 정류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돈이 많다 그러면 위쪽으로 갈수록 좋습니다. 이게 고저파 필터의 전문이니까. 근데 문제는 저 고저파 필터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변압기 가격이 5배,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60Hz까지 줄일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또 국제 기준에서 원하는 고저파의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하이브리드 변압기이고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하이브리드 변압기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삼성전자 반도체처럼 아주 그런 민감한 설비가 아니라 그러면 일반 건물이나 공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설치함으로써 고저파도 줄이고 고저파를 줄임을 통해서 에너지 전략이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변압기 설치하게 되면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 산업체나 빌딩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으로 하이브리드 변압기 설치한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최대 70%까지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국내에 가장 크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받은 단일 기업으로는 한 업체당 121억까지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정부 과제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착순이다 보니까 예산 범위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할수록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죠. 지금부터는 하이브리드 변압기에 대한 제품과 성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하이브리드 변압기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연상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 고유의 기능을 가지면서 고저파 감쇄 기능을 갖는 이런 변압기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한전산하 발전 5개사하고 업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해서 성공했고 지금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에 단순하게 변압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변압기가 새로운 에너지 전략의 솔루션 또 탄소 저감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개발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변압기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제품 종류들입니다.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전압을 변화하는 기기인데 그 효율에 따라서 고효율 일반 변압기, 고효율 변압기, 또 기능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변압기, 또 지진에 강한 내진 변압기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변압기 종류 중에서 고저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압기는 하이브리드 변압기가 현재까지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압기를 제가 지금 최초로 개발해서 좀 14년째 시장에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변압기 기능하고 장점입니다. 이 기능하고 장점은 객관적인 공인시험 성적서, 한국전기연구원의 공인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결과인데 기존의 변압기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동일 제품, 동일 부하에서 전력 품질과 에너지 전략, 효율성 부분에서 공인시험을 받은 결과입니다. 하이브리드 변압기가 기존 변압기에서 고저파 감쇄가 한 35%, 이러한 고저파 감쇄를 통해서 에너지 전략과 열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인된 성적을 통해서 제품의 성능이 확보가 됐고요.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설치했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드밴티지입니다. 기존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압만 변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저파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터를 달아야 됩니다. 또는 정유기를 달아야 되죠. 18플러스, 24플러스.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변압기는 고저파 필터를 달지 않고도 고저파를 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별도로 다른 것보다 설치 면적이나 투자 비용이 최대 30-40%까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떻느냐?
기존의 고효율 변압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필터를 별도로 달게 되면은 효율은 좋은데 투자비가 한 1억 1,200만 원 정도 증가, 토탈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60%가 더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더 비싸긴 하지만 에너지 전략 효과로 인해서 한 그 투자비 회수가 3년이면 회수가 되기 때문에 필터를 별도로 다는 방식보다는 훨씬 투자비 회수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정부 지원과제를 선정이 된다 그러면 정부 지원과제 혜택을 본다 그러면은 이 투자비 부분은 한 1년 이내로 단축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제품 출시를 14년 정도 시장에 출시해서 전국에 한 1,000대 이상 지금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우리나라 공항 같은 경우는 100% 지금 하이브리드 변압기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공항 이외에 발전소라든지 또 LH 그다음에 정부 주요 기관들의 이런 납품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양한 시설, 다양한 부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을 설치해서 모든 곳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주요 고주파가 많이 발생하는 설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설치 사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공항공사인데요. 공항에서는 그 전기 설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설계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주파, 두 번째는 지진.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고주파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비행기 계기판이 오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제 대만 지진이 났는데 공항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비행기 이착륙 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이미 전기실에 가게 되면 변압기 이외에 이런 고주파 필터를 전국의 모든 공항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항에 이런 고주파 문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이슈였는데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기존의 변압기하고 필터 대신에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교체한 이후에 두 가지 성능을 비교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포공항에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설치하고 나서 고주파가 기존의 필터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됐고 고주파가 줄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 불평형과 역률은 반드시 개선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주파가 증가하게 되면 불평형이 더 증가하게 되고 역률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력 품질을 얘기할 때 전압에 대한 트랜짓, 업다운이라든지 하모닉, 언밸런스, 파워 팩터를 가지고 전력 품질이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는데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전력 품질이 확연하게 개선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공항인데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공항에서 특수하게 보이는 항공 등화 설비입니다. 비행기 내릴 때 아주 특수한 조명이 필요하죠. 저러한 조명을 쓸 때 고주파가 많이 발생하는데 역시 항공 등화 설비에서도 보시면 고주파가 70%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주파 감소하게 되면 반드시 언밸런스나 파워 팩터가 개선되는 거고 일반 동력 부하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력 품질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부하는 LED 부하에서 저희가 설치를 해가지고 실증한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전국의 도로 터널에 보게 되면 LED 부하로 다 교체되어 있는데 이런 LED 부하가 대표적으로 고주파를 발생하는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LED 부하에서도 부하에 따라서 LED 부하율에 따라서 고주파 증감 효과를 검증한 사례인데 역시 고주파를 최대한 50% 가까이 개선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터 부하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동력 부하를 많이 쓰게 되는데 동력 부하에서 반드시 인버터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인버터 제어하는 곳에서 고주파 발생 전후를 비교한 사례입니다. 농심 공장의 실천 사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인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주파 발생 부하에서도 하이브리드 변압기 설치 이후에
고주파 감쇄를 통해서 전력 품질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변압기가 기존의 교체 수요라든지 신축 수요에 많이 설계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변압기는 설계할 때 이 변압기 단선결손도 도면인데, 도면에 이 하이브리드라는 명칭만 들어가면은 설계가 다 끝납니다. 아주 심플한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물류센터, GTX 같은 이러한 설비 쪽에 이런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점차 확대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저희가 녹색 기술, 혁신 제품, LH 신기술, 변압기 쪽에서는 업계 최초로 저희가 받아서 지금 사업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조달 우수 제품에서 국방부라든지 농어촌공사, 서울시 각 기관의 하이브리드 변압기에 대한 권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국가기술사 자격시험에도 벌써 3회 이상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전기를 공부하는 신진 인력들이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설치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 적용해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정부 지원 과제를 받고 있는지 하는 주요 질문들을 저희가 요약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자료드립니다. 우선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이 얼마가 됐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 되게 되면 여기에 가중치 값을 곱해서 탄소 배출 값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표 산출하는 기준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환경공단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산출 기준값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출량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증명이 되게 되면 정부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전기 쪽에서 곧바로 온실가스 감출량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량을 설치 전후 비교해서 산출한 다음에 에너지 절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수를 곱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이게 인정이 되면은 정부 지원 사업 혜택 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본 자료는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기존의 변압기하고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설치했었을 때 설치 전후 변압기로 인한 손실과 하이브리드 변압기로 인한 손실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산출 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준을 산출하게 되게 되면은 절감량에 따라서 온실가스에 대한 계수별 산출 기준을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저희가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기존의 노후 변압기를 하이브리드 변압기로 설치했었을 때 탄소 저감 효과가 인정이 되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최근 3개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혜받은 현황들입니다. 우선 정부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관별로 명칭을 탄소 중립 지원 설비 이런 명칭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례도 있고, 에너지 전략 시설 보조 지원 사업,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각 기관별로 가장 적합한 사업 부분을 선정해 신청하면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분석해 보면 탄소 중립 지원 설비로 한 88%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금액으로 한 111억 정도, 기관은 13개 기업이 토탈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 전체 한 121억을 탄소 중립 설비, 그 다음에 한 7%에 해당하는 약 9억 정도를 온실가스 감축 설비, 기타 나머지 한 5% 정도를 에너지 전략 시설 보조 지원 사업으로 지금 여러 기관들이 선정받고 있습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잘 몰랐어요. 정보를 모르고 전기 쪽에서는 여기에 적합한 기술이 없어서 못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소식을 알고 좀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기업들에 따른 산업 부문별 분류를 좀 저희가 해봤더니, 현재로서는 시멘트를 하게 되면은 공정도로 복잡하고 가루가 많이 발생하면서 탄소 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문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선정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시멘트 업계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지금 신청하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를 만드는 제지, 기타 뭐 철강회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하수 처리장 이런 데서 아까 인버터를 쓰기 때문에 고조파 발생으로 인한 에너지 전략을 줄이고자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설치하고 나서 우리 기관에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설치하게 되면 얼마 정도 에너지 세이빙이 됩니까? 탄소 감축은 얼마가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고조파 진단을 통해서 교체했었을 때 에너지 세이빙이 얼마가 되고 그로 인한 탄소 감축이 얼마가 되는지 이러한 진단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진단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최종 레포트까지 에너지 전략 설비 레포트까지 제출하는데 이러한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한 3% 이상 에너지 전략 효과만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한 선정률이 한 85% 이상 선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조파, 아까 고조파라는 게 우리가 전기의 길 60Hz를 벗어난 것을 고조파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조파가 발생하게 되면은 케이블도 뜨거워지고 뭐 LED 이런 수명도 짧아지고 모든 전기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변압기 쪽에서는 변압기의 손실, 철손이나 동손을 변압기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략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세일즈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안전성 부분에서 용량하고 온도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변압기를 1000km 설치할 경우에는 1000km 설비를 운전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변압기에 고조파가 많이 발생한 부하가 있으면 1000km지만 640km밖에 용량을 못 냅니다. 그래서 한 70% 부하, 1000km에 한 70% 부하만 쓴다 하더라도 변압기에 열이 발생하고 뭐 이상이 있다고 연락이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고조파로 인한 이러한 피해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파는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게는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설비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 부분에서도 고조파 저감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활성 상태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일산에 있는 한 4년 된 신축 35층의 초고층 아파트, 아주 고급 아파트인데 이 일산의 35층 건물에 45층 아파트에서 이게 화재가 나고 고장이 나서 4번이나 교체 비용이 발생하면서 6억 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는데 교체하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전기안전공사도 의뢰하고 많은 기관들이 의뢰했다가 재작년에 저희한테 의뢰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한 사례인데 조금 전에 또 보신 거죠. 고주파가 발생하게 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스파크가 튀면서 전기에 호선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지금 당장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은 이 쇠인데 보스바인데 보스바가 이렇게 녹아지게 되고 쇠가 녹아서 달할 정도의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깊어지게 되면은 저렴거리 문제라든지 접촉에 불량이 생기게 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화재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주파가 앞서 말씀드린 왜 생기느냐? 초고층 아파트에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다 보니까 가스레인지 대신에 인덕션을 쓰고 LED 100% LED 부하를 쓰게 되고 전기차 충전수가 일반 주택복합보다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부하율은 20% 언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주파가 초반부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피해 사례를 입히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좀 발생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솔루션 제시를 해서
다 전반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올해 초 2024년도부터 지금 시행하는 건데, 전기안전공사에서 권장하는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때 기존에 우리가 부하율이라든지 부하 정류, 저경류 이런 거 봤는데, 최근에는 고주파가 많이 발생하면서 고주파 발생 부하가 얼마 있냐에 따라서 가중값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주파 부하가 늘어지면서 고주파로 인한 K팩터 값을 적용해서 안전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이런 이미 공공기관들에서는 전력 환경, 전력 설비가 바뀌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대책을 벌써 강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LH 같은 공항 같은 경우에서는 공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나 고주파로 인한 문제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 전문 영역을 맡겨서 대책을 좀 수립하고 있는 준비 단계이고요. LH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 아파트보다 최근의 아파트들은 여러 가지 전력 변환 설비들이 늘면서 이런 전기에 대한 안전,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LH에서도 고주파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대책 마련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전기안전공사나 교통부에서도 이러한 전기 설비 기준, 건축 설비의 전기 설비 기준에 새로운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규정집에 보게 되면은 고주파에 대한 설비에서는 이렇게 대처해라 하는 규정들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정부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이러한 고주파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 이제 히스토리인데, 저희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변압기 쪽 전문으로 하이브리드 변압기, 고일 변압기 쪽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1000대 이상의 납품 출처를 통해 가지고 성능과 인지도를 확보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런 기존의 변압기에 내진 기능을 갖는 내진형 변압기, 또 일부 고객은 기존의 변압기에, 고일 변압기에 필터를 별도로 달고 싶어하는 이런 고객에서 고주파 필터, 그다음에 진단,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좀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엑스에 진출한 신제품도 내진 변압기하고 고주파 필터를 가지고 지금 부스 F504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수소 연료전지를 지금 개발 중인데, 이 부분은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 코엑스 전시회 때 이 신제품을 가지고 또 새롭게 에너지 전략에 대한 화두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우리 자체적인 특허를 좀 확보하면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중심의 국내 영업과 또 해외 수출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특허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변압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변압기의 다양한 종류들이라든지 변압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제가 배포해드린 기술 세미나자로 뒤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 모르시는 거는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문의하면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할당된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30분 발표가 지금 끝났는데, 혹시 오늘 발표 자료나 기타 변압기 쪽에 궁금하신 거나 정부 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한 20분 정도로 받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설치할 경우 이게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신규 공장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 노후 변압기 교체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규 공장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 저감이나 ICT 설비, 그동안 이제 변압기도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이런 걸 같이 해가지고 할 때 이런 데라든지 녹색 기술 제품, 변압기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변압기가 유일하게 녹색 기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신규든 노후든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쪽 부분은 노후 변압기 쪽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친구를 중소 중견이라고 했는데 대기업은 혹시 안 돼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규 같은 경우는 중소 중견기업만 해당이 되고 이쪽은 대기업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후 변압기 교체하는 게 다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금호 타이어나 대상, 미원 만드는 대상, 또 그 삼양사, 설탕 만드는 삼양사 이런 대기업에서 우리 걸 신청해가지고 내년도 과제에 거기는 뭐 몇십억 단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제품을 가지고 아까 저희가 한전하고 하면서 국내 또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고 세계 특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특허를 낼 때 시장 조사해 보니까 세계에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시장 진출은 해외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해외 진출하는 전략은 국내에서 이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만들어서 선적을 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너무 올라가서 가격 경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인도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현지 변압기를 운영하고 있는 메이저들이 있습니다. 그 메이저들하고 코업을 해서 우리 기술을 수출을 하고 걔네 설비, 인건비를 설비라든지 인원을 통해서 같이 이 사업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지금 제안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파트너들의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이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제조 설비한다고 해서 새롭게 설비가 필요한 게 또 아니고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은 별도 설비가 투자가 필요 없고 기술은 우리가 제공하게 되고 대신에 그 현지에서 이미 변압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경쟁사들하고 차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잘 되면은 현지 공장을 수립해서 내후년 정도 수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압기 업체들이 미국 수주받을 때한 3, 4년치 물량 수준이 됐다고 좀 들었어요. 예. 혹시 엔터테인먼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들어온 게 없나요? 네, 좋은 질문이면서 아픈 질문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그 수주가 미국이 한 50년 그리드가 50년 됐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수주를 우리나라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게 현재 변압기 업계 호황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중국으로 가야 할 거였는데 미중 간에 지금 분쟁이 있으면서 그게 한국에 대한 혜택이 다 오고 있죠. 근데 지금 수주받는 것들은 유입 변압기입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전선도 지금도 전봇대로 하는데 그 주상 그 폴 변압기라 그러죠. 그 유입 변압기, 기름이 채우는 그런 변압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변압기 수주를 할 때 첫 번째가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변압기는 기능성 변압기인데 그 변압기 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비용이 좀 안 맞아서 지금 그쪽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몰드 변압기는 거의 없고 지금 유입 변압기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현지와 공장하고 조인이 된다 그러면은 요 기술을 할 수가 있겠는데 국내에서 지금 수출하기에는 가격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변압기 핵심 기술이 지그재그 와인딩이거든요.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그재그 기존의 기술하고 하이브리드 변압기 차이점 물어보신 거죠. 기존의 지그재그 와인딩은 이미 전기를 하는 사람이면 오래전에 있던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기존의 지그재그 와인딩은 1대1 변압기 380V에서 380, 그러니까 저압에 저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지그재그 건설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전력용 변압기 고압에서 저압으로 하기에는 저력 문제라든지 이격거리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지그재그는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하고 별도의 이런 리액터 개념으로 그런 식의 지그재그였습니다. 이미 그런 기술들을 변압기 기술도 있었고 지그재그도 있었는데 이 컨버징하는 일체형 변압기를 저희가 최초로 특허를 냈고 그걸 이제 한전하고 해서 사업화에 성공한 게 하이브리드 변압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그재그 자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그재그인데 기본 이론은 있었지만 전력용 변압기에 필요한 기술을 저희가 더 추가해가지고 사업화하고 특화했던 게 저희의 제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체형이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건축 설계하는 아저씨인데 그 기후 변화가 버라이브를 할 때 그게 익스트림 극한 상황까지 그 쉬운 말로 국방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 뭐 미국의 저 태풍이나 사이클론이나 뭐 토네이도가 겁나게 올 경우에는 뭐 어설프게 한국형의 그 기존 지그재그 형태든 뭐 좀 갖고는 안 돼 보여서 가지고 네. 조금 더 그 내부 기준이 좀 더 하이브리드의 2 플러스 급의 네. 그런 사양도 만들어야 되어 보이는데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IDC 센터라고 겁나게 많이 저 생산도 하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 앞전 단계 그 좀 다른 얘기지만 변전소의 송전탑의 지하화와 또 이게 축전하는 ESS 앞전 단계, 뒷단계, 네. 그거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는 건지, 송전탑과 ESS 저장 관계는 별도로 해서 즉 나눠브 비즈니스인지, 네. 뭐 아니면 건축가 아저씨 입장에서 같이 한번 패키지로 묶어서 컨설팅을 ITG 센터의 스펙 작업을 원활하게 묶어서 하자든지, 네. 아니면 미국 수출에 그 태풍 기후 변화에 겁나게 오는 부분을 우리 선생님의 기술과 사장님의 기술과 뭔가 좀 더 개발자들이 더 많이 붙어가지고서리 좀 더 하이브리드 2 플러스 성격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 바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 영역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변압기 기술은 변압기의 첫 번째 기능이 다른 다 기능은 두 가지고 첫 번째 기능이 전압 트랜스퍼 기능입니다. 하이 볼테이지를 로 볼테이지로. 그래서 변압기를 만들고 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시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은 우리나라는 KS 코리아 스탠다드지만 이 코리아 스탠다드가 IC 인터내셔널 일렉트릭 커미티 국제 기준에 맞게 다 하게 됩니다. 그 시험도 한국의 전기연구원이 있지만 그 시험이 케마라든지 뭐 네마라든지 국제 기준하고 맞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변압기가 됐던 기존의 변압기가 됐든지 간에 아까 그 극한 상황에 대한 인증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시험에 통과해야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 그래서 그 안전성에 대한 그 극한 상황까지 지금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전력용 변압기 쪽에 지금 오늘 포커스가 돼 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ESS라든지 현재사회지 태양광 하게 되면 개통 연계를 할 때 태양광 쪽에 개통 연계할 때도 안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력용 변압기뿐만 아니라 ESS나 데이터 센터나 태양광용 그렇게 서브 부하에 이런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미 그거는 정부 과제를 수행을 해서 선정도 지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이 너무나 전력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기존에 쓰이는 단순한 변압기가 아니라 이런 변압기가 있으니까 한번 많은 분들이 알아서 뭐 적용을 해주시면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충주 데이터 센터에 80메가와트 설치가 되는데 저희 데이터 센터는 워낙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2단 강압을 하거든요. 154에서 66에 저압을 하는데 66에 저압받는 곳에 저희가 올해 한 45억 원어치 데이터 센터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데이터 센터가 워낙 고주파를 많이 발생하고 24시간 전력을 쓰다 보니까 에너지 손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제품이 좀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에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이브리드 변압기가 아까 핵심 기술이 보신 것처럼 기존에는 각 상에서 건설하는데 지그재그 와인딩이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3MVA까지 합니다. 근데 기술 2로는 뭐 5MVA 시험에 상관없는데 저희가 3MVA가 넘어가게 되면 지그재그의 특성상 이격거리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저렴거리 때문에. 그럼 사이즈가 3MVA가 넘어가게 되면 너무 커져서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저희는 3MVA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유입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더 걸리는. 사실 몰드든 유입이든 실질적으로 자재만 딱 공급이 되면은 워킹데이는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유입 같은 경우는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하는 게 좀 많아져요. 옵션이 많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입을 한 10일 정도 더 두고 있는데 실질적인 워킹데이는 더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아까 이제 미국의 수요가 막 밀려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기업들이 한 3년치 수주도 받아놓고 어떤 회사는 4.5년까지 받아놔서 지금 막 포화가 돼 있는데 최근에 변압기 제조사들의 델리버리가 자꾸 연장되는 이유가 미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재 수급이, 자재 공급하는 데가 한 30일 이상 걸립니다. 예전에 한 2주 걸렸던 게. 그래서 최근에는 자재 수급에 대한 델리버리가 좀 길어진 것 뿐이고, 워킹데이는 몰드든 유입이든 대동소이합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가 배포해드린 기존 세미나 자료에 연락처나 나와 있는데,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전화나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변압기 이외에 어제 보니까 25년 만에 대만에서 진도 7.4 규모의 지진 다 소식 보셨죠? 7.4가 나오면 건물 그렇게 실제 무너져요. 우리나라 최대 지진이 2016년, 18년에 경주 포항 지진인데 거기가 5.8이었습니다. 경주 지진, 포항은 5.6인데 그렇게 무너졌고, 저희가 지금 나온 게 진도가, 그러니까 내진 성능이 0.88G, 한 8.6 규모거든요. 지금 중국의 수찬성, 어제 나온 대만 지진, 동일본의 원자력 무너진 그런 지진을 건들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만들고, 저거는 수출용으로 제가 타겟팅을 한 겁니다.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내진 성능은 최대가 0.5G 수준인데 저희는 한 60% 정도 내진 성능 향상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부스 한번 들려주셔서 고주파 필터나 내진 변압기도 같이 참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발걸음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